자, 이번 시간에 논의드릴 주제 양도소득세 관련한 쟁점 보겠고요. 전체 8문제 구성이 되게 됩니다. 해서 자, 우리가 이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등에 관한 주제, 자, 평균적으로 한 문제가 구성이 되고요. 자, 먼저 과세 대상 양도소득 관련해서 되게 간단한 주제고, 이 문제 나오면 정말 감사한 문제고, 30회 때 한 번 출제가 안 된 게 좀 짜증났어요. 이거 무조건 내줘야 되는데. 해서 자, 이제 소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부동산 등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게 된다. 주식 등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 역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 그래서 여기 뒤에 나오는 주식 등의 양도라고 하는 것은 또 파생상품도 있는데 우리 시험과는 별 관련은 없고요. 일반 홈트레이딩 이런 것들은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지금 부과하지 않습니다. 요즘에 이제 정부 논의됐던 것 중에 하나가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하자 뭐 이런 얘기가 홈트레이딩에 관한 부분이고요. 이거랑 관련이 없어. 자, 일단은 파생상품까지 있으면 총 3개가 있는데 그 주식 등은 전혀 의미가 없고 부동산 등의 범주 가서 봅니다. 부동산의 범주가 토지, 건물 이런 것도 시험에 안 나와. 유치하니까 당연히 양도소득이 있으면 어떠다? 양도소득세 납부할 의무가 있다. 약간 이제 응용 들어갈 게 바로 부동산 등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해서 과거에 나왔던 개념이 사실 토지 상환채권이라는 개념이 한번 이슈가 됐었죠. 그래서 토지 상환채권이라는 것은 도시개발법 공부할 때 논의를 하게 됩니다. 수용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사업 시행자가 보상금, 현금으로 줘야 되는데 앞으로 만들어지게 될 토지나 건물로 나눠주겠다라는 것을 토지 상환채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출제 포인트, 공공 시행자를 믿을 수 있으니까 지급 보증을 요구하지 않고 토지 소유자 같은 민간 시행자는 지급 보증을 받아야 한다 해서 토지 상환채권이라는 개념 하나의 이슈를 삼았던 바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양권도 당연히 어떻다? 분양권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에서 양도소득세 바로 과세가 되게 된다. 최근에 이제 나왔던 것이 이 공인중개사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소득세법에서 좀 달라지는 게 있죠.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중개보수, 분양권 중개를 했을 때 중개보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그 분양권의 가액을 어떻게, 거래가액을 어떻게 평가할 거냐, 계중푸라고 하는 거, 계약금, 중도금, 프리미엄을 합산한 금액을 어떻다 거래가액으로 판단하게 된다. 그런데 자, 이 분양권의 양도와 관련해서 이건 나중에 기준시가라고 하는 개념으로 가게 되는데 소득세법에서는 분양권의 양도가액이라고 하는 것을 불푸라고 해서 불입한 금액 플러스 프리미엄을 합산한 금액. 그래서 계중푸나 불푸는 같은 거야. 계약금, 중도금 넣었었죠. 그 다음에 프리미엄, 중간에 분양권을 팔아버리면 프리미엄 붙여서 파는 경우가 있다. 계중푸하고요. 소득세법에서 지금 양도소득세 관련해서 논의할 쟁점이 불푸라고 해서 불입된 금액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다? 프리미엄을 합산한 금액. 작년 시험 문제 겁나 어렵게 나왔던 게 불푸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출제 쟁점을 삼아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분양권, 토지상환채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그리고 이제 여기에선 주된 이슈가 이거죠.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이라고 해서 이 민법이 좀 공부가 돼 있으면 겁나 쉽지. 지상권 이전할 수 있다, 없다? 이전할 수 있다. 이렇게 지상권 이전해서 얻게 된 양도소득이 있게 되면 어떻다? 과세 대상이 된다. 지역권이라고는 양도할 수 없었죠. 그래서 문제 구성할 때 유치하게 뽑을 때 지역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그래서 지역권은 양도 자체가 할 수 없다. 자, 지역권이라고 하는 거 요역지 소유권과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다. 그 얘기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전세권 양도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의 양도, 이것도 어떻다?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게 된다. 가볼까요? 전세권이라고 하는 거. 갑소유의 X 토지에 대해서 자, 을이 전세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전세권자 설정 등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어떻다? 전세권이 성립하게 된다. 그래서 전세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전세권 이전 등기라는 형식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어떻다? 전세권을 이전할 수 있다. 그리고 전세권은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 토지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 바뀐 소유자에게 전세권을 주장할 수 있다. 전세권자, 전세권 존속기간 만료가 됐는데 전세금에 반환이 없게 되면 경매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런 게 이제 전세권의 의미가 될 테고, 자, 부동산 임차권이라는 개념이 이런 식이었죠. 갑소유 X 토지에 대해서 을과 임대차의 의사의 합치가 있게 되면 이 사람은 뭐가 된다? 임차권을 얻게 된다. 임차권은요,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성립하게 되는 권리다라고 했었고요. 그런데 등기를 하게 되면 어떻다? 등기를 하게 되면 바뀐 소유자에게 대항력이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등기 안 한 상태에서 만약 갑이 병한테 이 토지 소유권을
부동산을 팔아버리게 되면 자, 을은 병한테 임차권 주장할 수 없다. 그런데 임차권 설정 등기를 하게 되면은 이때는 어떻다고요?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이런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게 되면 여기서 얻게 되는 이득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 그리고 유책이 뽑는 파트야 등기되지 아니한 부동산의 임차권을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되게 된다라고 할 것. 그 다음에 이제 영업권이라고 하는 거, 영업권과 사업용 고정자산을 함께 양도하게 되면은 이때는 영업권의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 이것도 다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게 된다. 그런데 어떤 이유로 사업용 고정자산은 양도하지 않고 분리해서 영업권만을 양도한다. 그러면 다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미리 다 정리해 놓은 것처럼요. 이 문제는 그냥 맨날 똑같은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 나오면 아마 세법 중에서 양도소득세 파트에서 수험생이 제일 반가운 문제가 바로 이 문제가 되게 될 겁니다. 다만 30회 때는 출제가 안 됐어요. 안 된 해가 특이한 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세 대상, 양도소득 등에 관한 주제가 되게 될 테고요. 나중에 이제 공부하겠지만 우리가 양도소득세 낼 때 이게 이제 법에서 정하고 있는 주식 등의 양도에 따라 양도소득세 내는 문제하고요. 부동산 등의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소득 문제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각각 계산을 하게 된다. 나중에 이걸 구분하여 계산한다. 무슨 얘기냐면은 부동산 등의 양도에서 1억의 양도 차익 등이 발생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해당 세율 적용해서 매기면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주식 등의 양도에 따라서 양도하는 소득 여기서 뭐 양도 차손이 발생했다. 마이너스 5천만 원 됐다고 해서 퉁치지 않는다. 각각 계산을 하게 된다. 뒤에서 논의 드릴 주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체 주식 등은 전혀 포인트 한다고 16년간 지문 1개 구성됐고 답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구분 계산에서 이슈가 되게 될 테고요. 두 번째 같이 연결해서 보는 주제가 되게 될 텐데요. 양도냐 양도가 아니냐 이걸 이제 따져보는 거예요. 법에서 정의하기를 양도라고 하는 것을 자산을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얻어다 양도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만 얘기합시다. 채무탕감이 있게 되면 어떻다? 양도로 해석을 한다. 채무탕감, 빚이 줄어들게 되면 어떻다고요? 양도로 해석을 하게 된다. 빚이 줄어들게 되면 어떻다? 양도로 해석을 하게 된다. 그래서 주요 쟁점들 볼까요? 부담부 증여라고 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이 부담부 증여에 있어서는 사실은 우리가 취득세 공부할 때 한번 논의를 했었죠. 갑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라는 사람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 을이 저당권이 피담보 채권에 1,000만 원이라고 해서 채권액 1,000만 원, 그 다음에 채무자 갑이라고 해서 이렇게 저당권 설정 등기가 된 상태이다. 근데 이 부동산의 가격이 1억쯤 한다고 치고요. 근데 이 갑이 저당권을 정리 안 한 상태에서 병에게 양도를 하게 된다. 이 증여를 하게 된다. 이걸 이름하여 뭐라고 한다? 부담부 증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걸 뭐라고? 부담부 증여. 그러면 이제 병의 입장에서는 취득세를 내야 되거든요. 해서 지금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 1,000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뭐로 보고 유상 승계 취득이니까 거기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을 하면 될 테고 9,000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다? 무상 승계 취득이니까 역시 그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해서 취득세 납부할 의무를 지게 된다. 이게 이제 누구 입장에서? 병의 입장에서 부담부 증여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 한 얘기고요. 지금 여기서는 부담부 증여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1억 원짜리 부동산을 양도 증여를 하게 되는데 문제는 뭐라고요? 이게 저당권 정리하고 같이 팔게 되면 이 1,000만 원 부분 세이브하게 됩니다. 그만큼 빚이 탕감되게 된다고 증여를 해버리게 되면 어떻다고요? 빚이 탕감된다. 그래서 이렇게 채무액에 상당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다? 양도에 포함이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갑이 지금 누구한테? 병에게 1억짜리 부동산을 1,000만 원 저당 끼워서 넘겨버리게 되면 이 1,000만 원 부분은 뭐가 되고? 양도 차익이 되게 된다. 그래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게 된다. 다시 채무 탕감이 있으면 어떻다? 그것은 양도로 해석한다. 빚이 증여를 함으로써 이 사람 빚 1,000만 원 안 갚아도 되는 그런 권리가 생겼단 말이야. 1,000만 원 부분은 어떻다? 양도에 해당이 된다. 그럼 나머지 부분은 당연히 어떻다? 양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9,000만 원 부분은 어떻다? 양도가 아니다. 그래서 나중에 양도소득세 산출하는 과정에서 차금과라고 해서 양도차익, 양도소득 금액, 그 다음에 양도소득 과세 표준 이렇게 갈 때 이 사람은 일단 기본적으로 양도차익 1,000만 원이라고 하는 거. 다시 머릿속에 외울 게 뭐라고요? 내 빚이 그만큼
사라지게 되면 어떻다? 그 부분은 어떻다? 양도로 해석을 하게 된다. 이걸 외우셔야 된다고. 빚이 사라지게 되면 어떻다? 그만큼 양도로 해석을 하게 된다라고 할 거. 이게 하나. 두 번째 이슈를 보게 되면 자, 양도담보라는 개념이 있죠. 아이고 이것도 한 1000번 했겠다 해서 양도담보 얘기하려면 망하려면 저당권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돼. 자, 저당권 얘기 이렇게 논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갑소유 X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 돈을 빌려주고 피담보 채권 1000만 원을 받아내기 위해서 저당권을 설정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자, 갑이 돈을 안 갚았을 때 을은 경매 청구해서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다. 두 번째, 양도담보라는 개념 가볼까요? 갑소유 X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을한테 돈을 빌려주고 을에게 양도담보권을 설정을 해주게 된다. 그러면 형식은 뭐가 돼? 갑에서 을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 형식을 취하게 될 테고 여기다가 양도담보의 취지라는 것을 표시를 하게 되면 이게 양도담보가 된다. 현재 등기명인 을로 바뀌었지만은 실소유자는 누가 된다? 갑이 소유자가 된다. 그래서 우리 부동산 실명법에서 양가상신이라고 해서 양도담보, 가등기담보, 상호명의신탁, 신탁법상 신탁 등에 대해서는 어떻다? 실명법 적용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실권리자와 등기 명인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때는 자, 유효한 등기로 해석한다. 그래서 지금 양도담보의 취지로 을한테 등기를 넘겨줬다고요. 실제 넘어간 게 아니야. 그래서 일단은 양도소득세 내지 않는다. 갑의 입장에서 낼 필요가 없어. 근데 갑이 을한테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서 을이라는 사람이 뭘 한다고요? 자, 청산금을 지급하고 부동산의 소유권 자체를 먹어버리게 된다. 그러면 갑은 그만큼 어떻다?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 채무 탕감 받았죠? 그래서 땅도 뺏기고 뭘도 내야 돼? 소득세도 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 해서 채무 변제 충당을 하게 되면 채무 변제 자산을 변제 충당을 하게 되면 어떻다? 양도의 범주에 해당한다. 아까 부담보 증여했을 때 그만큼 1000만 원 빚 사라졌고요. 지금 양도담보권을 설정해준 부동산 소유자 입장에서 상대방이 양도담보권 행사해서 소유권을 뺏어가게 되면 소유권 뺏기겠다고 울 게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아 그만큼 빚이 사라졌구나. 바로 양도소득세를 내야 된다. 세 번째 이슈가 되게 되는 게 자 손해배상 위자료 가름한 과세 대상 자산의 이전이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됩니다. 자 이혼을 합니다. 그 중에서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터지게 되느냐. 자 어떤 부정행위나 이런 게 발각이 돼가지고 그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일방 당사자가 있다. 근데 현금으로 안 주고 뭐 그걸 뭘로 한다고요? 부동산으로 대물 변제를 하게 된다. 그러면 이제 재산도 뺏기고 그다음에 뭐 돼야 돼? 양도소득세도 내야 된다. 왜? 그만큼 손을 주지 않아도 되니까. 그래서 결국은 빚을 갚게 되면 어떻다? 빚을 갚게 되면은 그때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게 된다. 뼈대 잡으셔야 돼. 빚이 탕감이 있게 되면 어떻다?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아닌 거 2개 나와 있네요. 이혼이라고 하는 거. 이혼에 따른 단순한 재산 분할이라고 하는 거. 이것은 양도의 문제가 아니다. 내가 찾아가는 것에 불과하다. 두 번째 환지처분이라고 하는 거. 도시개발법 할 때 공부하는 거죠. 자, 갑이 A라는 토지를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인가된 환지 계획에 따라서 B라는 토지를 받게 된다. 그래서 기존 토지 주고 B라는 토지를 받게 됐을 때 기존 토지를 주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바로 양도로 볼 것이냐. 그냥 외워요. 이해가 되고 말고가 아니라 아무도 이게 이해돼서 푸는 사람 없어요. 그냥 외워서 푸는 거지. 그래서 환지처분은 어떻다? 이것은 환지처분은 자 이혼하고 환지처분 어떻다? 양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 자 이혼에 따른 단순한 재산 분할 이거하고 자 환지처분은 어떻다? 양도가 아니다. 그럼 정리하면 이런 식이야. 빚이 그만큼 사라지게 되면 어떻다? 양도에 해당이 되고 이혼 말고 이혼하고 환지처분이 있게 되면 어떻다? 이것은 양도가 아니다. 답을 외우고 들어가셔야 돼. 이환 들어가면 어떻다? 양도가 아니다. 그리고 의미상 채무 탕감이 있게 되면 어떻다? 양도의 범주에 포함된다라고 하는 거. 다시요. 이혼하고요. 환지처분, 이환 들어가면 어떻다? 양도가 아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개념 자체가 채무 탕감 등이 있게 되면 어떻다? 양도의 범주에 포함되게 된다. 그래서 이 채무 탕감이라고 하는 부분은 얼핏 보면 좀 안 된 거야. 돈을 갚지 못해서 양도 담보권자가 부동산 뺏어갔어. 그래서 바람 피우다 걸려가지고 재수께 걸린 것도 피곤한데 손해배상 위주로 내 부동산까지 뺏기
끼게 돼서 다 뭐가 된다고요? 이것도 양도소득세도 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 부담부 증여, 조인 의사로 누구한테 증여를 했는데 거의 저당권 정리 안 했더니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양도소득세 또 내라고 난립니다. 해서 요렇게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가 이환은 뭐라고요? 양도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앞에서 이거 있었잖아요. 자, 과세 대상,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등 관련해서 아닌 거 바로 외워야 돼. 지역권,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 임차권, 영업권과 사업용 고정산을 분리해서 양도하는 경우도 다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또 하나가 뭐라고요? 이혼과 그 다음에 환지처분, 이환 등은 어떻다? 양도소득세, 양도의 범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 묶어서요. 1년에 약 한 문제 구성하는 영역이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검토할 게 바로 비과세 대상, 양도소득인데 1분 끊었다 바로 다시 갑니다.